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하만농부협동조합의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와 소셜 미션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요즘 사회적 경제가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많이들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사실은 현재는 열심히 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농부이기 전에 일본 요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일본에서 정말 일본 요리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서 일본에서 약 3년간 이렇게 공부도 마치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1년간 호텔에 또 연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또 운이 좋게도 한국에 돌아와서 CJ라는 또 대기업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일,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근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현재는 귀농을 해서 9년차 되는 청년 농부고요. 개인적으로는 알리바바 농장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하만농부협동조합을 열심히 현재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우선 우리 사회적 경제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소셜 미션.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미션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경제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경제란 시장 경제에 기반을 하되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 활동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우선되는 시장 경제와 달리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떤 기업의 수익도 우선을 둬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랄지 그런 것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적 경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시장의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도 말씀들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ESG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ESG라는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좀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긴 한데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각각의 ESG라고 해서 E는 환경적 이슈, 그리고 S는 사회적 이슈, 그리고 G는 지배적 이슈,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ESG를 통해서 보다 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ESG는 2000년 영국에서 먼저 도입이 돼서 뭐 독일이든 캐나다든 여러 나라로 현재는 이제 ESG를 제도화해서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제도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이미 많이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ESG에 대한 이제 수치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건지, 사회적 문제를 어떤 쪽으로 해결할 건지, 지배구조, 우리 기업의 구성원들 간에 뭐 근로자가 될 수 있고, 그 임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각각의 관계들을 어떻게 또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환경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환경적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라는 단순하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정말로 ESG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ESG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홍보도 하고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을 현재 보시면 ESG에 대해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최태원 아시나요? 혹시? 네, SK그룹의 이제 회장이시죠. 그리고 이재용 이제 삼성 그리고 쭉 보시면 대기업들이 요즘에 근래에 ESG에 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ESG를 기업에서 추구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거나 기업이 어느 정도의 이제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매출 순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했다면 현재는 ESG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 순수하게 이익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관심도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런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 기업은 정말로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기업이구나. 해서 이 기업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ESG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 재무성과 정말 순수한 이익의 순위가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요즘에 현재의 ESG에 관련된 관심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ESG 어떤 기업이 ESG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경적인 이슈인데요. 대표적으로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여기 보시는 마크는 어떤 마크인지 아시나요? 네, 너무너무나 유명한 마크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이제 마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는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세계 최대 소프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기후변화의 이슈를 요즘에 워낙 환경 문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정말로 기후가 너무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탄소 배출이라는 것을 이제 미션으로 두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는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더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네들의 자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까지도 그런 모두가 발생시키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보다 총량보다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없애겠다라는 게 미션을 두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는 배출은 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또 관해서 또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 마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크죠. 유명한 마크인데요. 네, 맥도날드의 마크죠. 네네. 다국적 패스트푸드인 맥도날드는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라는 활동을 통해서 질병으로 교육을 소외받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 이제 난치병이나 희귀병을 가진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병원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맥도날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도날드는 아이들이랄지 가족들이 많이들 이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맥도날드는 전 세계 64개국에 자선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어린이 병원 학교나 간병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선 프로그램 등을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좋은 정말 활동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난치병이나 희귀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이런 맥도날드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에버레인이라는 이제 패션 기업이 있습니다. 패션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지배구조라 하면 우리 근로자나 그리고 임원들 간의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고 우리 협력업체 간의 구조도 될 수 있고 소비자 간의 그런 이제 관계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버레인에서는 제품 제작 간의 모든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 원료나 운송비 같은 세부 단가까지 모든 것을 공개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투명성을 미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근로자들도 우리의 생산 원가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모두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 파타고니아 여기 지금 보시는 티셔츠 보이시는데 이 티셔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파타고니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다들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옷 브랜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파타고니아에서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흰색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티셔츠 가격이 55,000원입니다. 한 장에 55,000원. 그냥 들었을 때 이 한 장에 55,000원 흰색 티셔츠 사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은 흰색 반팔 티셔츠에 비하면 상당히 좀 고가의 비싼 측에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55,000원이 너무너무나 비싼 제품일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왜 흰색 반팔 티셔츠인데 55,000원 한다고? 선생님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파타고니아의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구를 되살리는 티셔츠 이야기라는 게 맨 처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 기업은 환경,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ESG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가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업인데요.
지구를 되살리는 티셔츠 이야기라는 모토를 가지고 현재 티셔츠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티셔츠가 좀 이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되살리는 티셔츠 이야기. 재미나죠? 그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파타고니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켓인데요. 자켓을 이 홍보 문구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여러 이제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Don't buy this jacket 해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네. 좀 아이러니하죠. 네. 기업에서는 제품을 많이 팔아야지 이익이 많이 남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역으로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 가지 의류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자원이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소비,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자켓을 그냥 유행이니까 그리고 뭐 브랜드니까 명품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줄입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이제 홍보 문구인데요. 파타고니아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에서 지금 지켜가고 있는 ESG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원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못 입는 옷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우편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조금 이제 헌옷이 되거나 이게 이제 불필요하게 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이나 파타고니아의 본사로 우편을 보내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활동인 거죠. 이게 쓰레기로 반출이 되거나 쓰레기가 되면 그것도 또한 또 환경 오염에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재활용하거나 원료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환경적으로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으로는 S 사회적인 활동으로는 기업의 연매출의 1%를 환경운동에 기부해서 환경을 위해 쓰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회적인 물론 이제 환경 문제도 많이 이제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파타고니아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품질의 생산을 위해서 공급업자, 도급업자, 디자이너, 제작업자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업체에서는 파타고니아에서는 파타고니아 임직원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이런 이제 ESG를 지켜나가기 위해 친환경 제품,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협력업체랄지 이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친환경,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파타고니아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를 파타고니아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다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파타고니아의 이제 티셔츠가 55,000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전에 몰랐을 때는 50,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는 정말로 훌륭한 기업이구나 라고 했을 때 소비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티셔츠를 비록 조금은 비싸지만 55,000원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우리 지구 환경을 조금이나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비자분들은 이런 가치에 소비를 하게 되는 요즘에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들은 다 외국의 사례이긴 한데요. 근데 뭐 굳이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사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좋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돈줄레다, 돈줄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요즘에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혼쭐내다와 돈을 합쳐가지고 돈으로 혼쭐을 내주겠다라는 신세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사례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고 보시면 홍대의 진짜 파스타 삼촌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19년도 7월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이제 사례들인데요. 결식아동들이 이제 있는데 결식아동들이 이 꿈나무 카드라는 걸 가지고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결식아동들이 그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약간 부끄러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파스타 먹으러 갔던 아이들이 좀 이제 그 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삐죽삐죽하고 좀 이제 사용을 좀 어려워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 사장님께서 보시고 아니 너희가 뭐 당당하게 먹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결식 아동들에게 자기가 이제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화제가 돼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이런 걸 직접 찾아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정말로 먹어서 혼내주자라 정말로 돈줄을 내주자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참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소비자분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물론 나중에 이제 사례 이 내용들의 사장님도 나중에 언급을 하셨는데 금전적인 도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더 많은 결식 아동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금전적인 부분만 도움을 줬다면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내가 소비를 해서 내가 소비함으로써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좀 더 많은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소비함으로써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일회성에 좀 가깝다고 하면 내가 계속 소비를 하면서 내가 이 가치 있는 업체에 소비를 함으로써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 조금 더 예전과는 좀 다른 소비자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있었던 사연인데요. 한 고등학생 형제가 5,000원만 들고 치킨집에 와서 좀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무료로 그냥 치킨 먹으라고 이렇게 내주셨고 이 좋은 일들을 고등학생 그 당사자분들이 본사에 손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죠. 손편지 써서 보내서 이 좋은 이제 선행이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는데 그 뒤에 또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치킨을 사 먹으면서 이 좋은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소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해서 정말로 뭐 주문이 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뭐 한 달, 두 달 동안 뭐 정말로 매장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홍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뭐 강원도에서도 주문을 넣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연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산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그 치킨집에 갑니다. 사전에 구매를 해놓는 거니까 꼭 다음에 가면 먹겠습니다라는 소비를 함으로써 이런 좋은 사회적 가치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국내에서 이제 알려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이제 인식인 거죠. 기업이 업체가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면 내가 소비를 해서 이 기업을 더더욱 더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요즘의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데요. 점점 성장하는 가치 소비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소비자 1739명이에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6명은 10%가 더 비싸더라도 착한 소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기업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한다면 내가 이게 조금은 더 비싸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 소비를 하겠다라는 게 요즘 소비자분들의 트렌드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될 테고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소셜 미션이라는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소셜 미션이 뭘까요? 네. 뭐 단순하게 단어상으로 따져보면 소셜은 사회적이고 미션은 인문 거죠. 네. 해서 뭐 간단하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자 목표, 이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를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게 소셜 미션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미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가치를 정말로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기업도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소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소셜 미션을 어떻게 이렇게 수립하고 어떻게 고민하는가에 대한 조금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협동조합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2012년 10월에 기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참 흙밭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자 저는 기농을 결심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뭐 정말 기농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농사 지어본 적도 없었고 정보도 많이 부족했고 여기 보시는 사진은 옥수수 밭인데요. 옥수수 밭을 멧돼지가 모든 걸 정말로 헤집어 놓은 정말 멧돼지의 피가 있는 밭인데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산 밑에 옥수수를 심어서 당연히 멧돼지가 내려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었던 거죠. 기술도 없었고 그리고는 이런 야생동물과도 많이 싸워야 되는 정말로 시련의 연속이었던 기농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어떤 지도에 뭔가 분포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포도를 나타내는 걸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동물입니다. 혹시 이 동물 알고 계시나요? 이 동물이 고라니라는 동물인데요. 고라니가 정말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분포도에 보면 이제 고라니가 재미난 그 고라니가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귀한 동물인데요. 근데 아시아권 저희 한국에서는 이 아이가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농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정착을 해서 마을에 이제 살면서 조금은 이제 돌이켜 보니 여러 가지 농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이렇게 밭을 전부 갈아엎는 이런 이제 일들, 뉴스들 한 번씩 간혹 나오긴 하는데 참 농부 입장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산하고 있는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지만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이지만 내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부분이 참 농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이런 이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상당히 농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앞서도 뭐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꼼꼼히 기록을 잘 하시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이제 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할아버지신데요. 할아버지께서 언젠가 요 근래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 기록물들이 하나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런 심는 시기랄지 그리고 뭐 농약을 치는 시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미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농촌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현재는 농촌의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초고령화 단계는 진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농가의 가구 수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자꾸만 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젊은 층의 연령대의 인구가 정말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저희 마을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마을 하만의 지곡마을이라는 마을인데요. 저희 마을의 인구 분포를 보시면 총 마을 인구수는 약 한 30명 정도 계시는데요. 80대가 약 9분, 그리고 70대가 9분, 그리고 60대가 8분, 대부분이 후반이시고요. 그리고 30대 2명, 10대 2명, 30대는 저와 부부, 저희 집사람, 그리고 10대는 저희 아이들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대, 50대가 전혀 없는 정말로 심각한 과연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년 후면 이 많은 우리 농지랄지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이런 환경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라는 게 정말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참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멸지역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언론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멸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해서 경남 부분만 보시면 경남에도 보면 많이 합천군, 우령군, 산청 그리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미 소멸지역에 진입을 한 정말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협동조합에서 소셜미션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농촌의 사회적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 마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소멸되는 거를 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촌은 더더욱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분명히 마을이 없어지거나 지역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마을 소멸하는 걸 조금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조금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에서도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서 농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 50대가 전혀 저희 마을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좀 스스로 이주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동조합에서 가진 우리 사회적 임무, 소셜 미션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 농부와 청년 농부가 함께 협업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소셜 미션, 말씀드렸던 사회적 임무 소셜 미션을 수립하는 또 다른
우리 국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보시는 슈퍼로브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 채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당히 축구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재미난 일들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구독자 수가 123만 명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유튜브 채널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박지성, 안정환, 손흥민 등 유명 축구 선수와 영상 제작한 것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헤리케인이지 카카 등 국외 유명한 선수들과도 많은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많이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즐겨보고 있고 저도 구독해서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러브는 비카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다들 그냥 축구 가지고 재밌게 하는 유튜브 채널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비카인드라는 회사가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비카인드는 어떤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냐면 보시다시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비카인드라는 회사는. 네. 그래서 기부금도 직접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것보다 이 기부 문화를 어떻게 하면 확산을 좀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특히나 어떻게 하면 이 기부 문화에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아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와중에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축구라는 것들을 콘텐츠를 가지고 기부 활동들, 그리고 기부 문화를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 축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게 시작이 돼서 슈퍼러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카인드는 재미난 거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가 아닌 정말로 후원금을 받기 위한 업체가 아니고, 이 기부 문화랄지 이 후원금이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확산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가 아닌 소셜벤처로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 후원금도 받지만 이런 것들은 후원단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나 기타 수익 활동들을 통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축구 컨텐츠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의 기부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명한 인기 있는 그 슈퍼러브에서 만드는 영상 중에 인기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1000만이 넘어갑니다.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조회수 1000만은 정말 꿈의 숫자거든요. 꿈의 숫자라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상당히 유명한 이런 이천수 선수의 농구골대 골인시키는 그런 이제 도전들은 상당히 많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재미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기부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기부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벤트, 골대에 골인시키면 아이들을 위해서,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부가 됩니다 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있어서 재미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에 담겨진 내용들이 비카인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을 영상에 담아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부 문화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거나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로브, 그 비카인드가 가지고 있는 쇼트 미션은 이렇습니다. 네, 축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색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기부 문화를 바꾸고 그 축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회적 문제라는 부분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문제에 뭐 기후 문제랄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만의 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작은 일이지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우리 사회적 경제의 사례를 통해서 보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네. 조금 이제 질문 사항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만농부협동조합의 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